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 36탄 시간인데요. 자, 먼저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베베. 선생님, 매수 시기를 기다리자니 원화 가치가 계속 낮아진다면 오히려 무주택자는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8월 3주차 현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은 지금 호가가 1억 원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올 4분기나 2021년 1분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조태숙님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데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모두 바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값이 중국인들 때문에 내려가겠는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서 국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차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이 이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주택 거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택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러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지금 세법을 개정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올해 6월에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거래는 무려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지금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경우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그런 규제를 강하게 한다면 아마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이님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을 사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부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만 해도요, 법원의 경매 시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질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경매 매수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말부터나 내년도 초 사이에 아마 경매 시장에 본격적인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부동산 경매는요,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때, 즉 하락기에 가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자, 임경님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화성파크 드림은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거주 목적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 화성파크가요, 올 1, 2월 달에 아마 구입했으면 주거 목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이 화성파크가요, 사실은 올 5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두세 건씩 드문드문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 6월과 7월에는 무려 26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즉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공항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 7월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들어서 지금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3건밖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간에 지금 눈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4분기나 내년도 1분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유유님입니다. 국가부도위기가 온다면 달러나 예금보다는 달러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고점에 달러 예금도 해지하려 했는데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 재테크는요,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이익도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론은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는데 뭐 주식이든 달러든 금을 사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종류별로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고 또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늘 이루어지는 건데요. 재테크 수단으로서 말이죠. 또 안전자산인 현금이라든가 달러를 같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달러라든가 그리고 주식, 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KAN님입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기준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 20년 전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빌라를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해당될까요? 여러분, 빌라도 주택이죠. 빌라는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연립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 이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빌라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HS 김입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 부근에 오피스텔을 15년 전에 분양받아서 현재까지 일반 임대사업자로 임대 중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즉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매매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죠.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전입신고도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의도니까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보유에 2년 본인이 당사자가 거주를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준호님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매매 시 전세를 끼고 매매 후 세입자 전세금 질권 설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전세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질권을 설정했네요. 여러분,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가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상 을구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하여야 하고 은행에서는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금 질권자에게도 통보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런 채권 채무를 승계해 주는 것이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김아름입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으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해도 절대 집값이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외국인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입법 발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좀 세제를 좀 강하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손미화님입니다. 교수님,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전세 계약 만료인데요. 저는 월세 또는 매매로 고민 중인데 제가 집을 매매 시 세입자 소급 적용 2년 더 연장으로 매수자가 매수 후에 입주가 바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는 말을 새 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 건지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서요, 바로 입주는 안 되죠. 세입자는 매도인과의 계약이지만 매수인이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2021년 1월 20일에 만기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2020년
11월 20일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올 12월 10일부터는 임차인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직계 존속 부모와 직계 비속 자녀가 그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팔랑팔라 아라아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번 동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내년 5월 이후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요. 지역이 대전이에요. 올해 대전도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인데요. 내년에 대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해야 할까요? 전세로 가야 할까요? 동안동이나 상대동, 노은동, 둔산동 등 이런 쪽은 아니고요. 작년 대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오른 지역입니다. 지금 대전 지역은요.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 모드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전도요. 법인들의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간 대전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는 하락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거 목적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리지아님입니다. 교수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분당역 7분 소유 풍산아파트 구축입니다. 32평을 지난 2018년 2월에 전세 끼고 매수했어요. 전세 만기가 2021년 12월인데 리모델링하여 거주해야 할지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풍산아파트 미래가치도 궁금합니다. 지금 풍산아파트가요 23년 된 거니까 1997년도에 건축한 거지요. 제가 볼 때 주거 목적이라면 리모델링 해서도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병철 님입니다. 교수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상가를 생각했다가 온라인 추세로 가는 걸 보고 생각을 접고 은행에 분산 예금한 상태입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도 안전할까요? 원룸은 생각 중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 시국에 고견을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도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은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룸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주변의 원룸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강합니다.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거용 아파트가 차라리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주거용 아파트죠. 최용호님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요새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주택자라서 지금이라도 패닉 바잉에 동참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시장이 아니라 제가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지금은 패닉 바잉, 공황 구매를 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면 차분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하락기가 옵니다.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경님, 주택임대 사업자로 오피스텔 2개 29평 지방아파트 한 채 등록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주택수가 몇 채가 되는 건가요? 세금 관계는 어찌 되나요? 매매를 해야 하는지요? 주택 단기 임대 기간이 작년에 끝났어요. 장기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고견 부탁드려요. 지금 임대사업이 말이죠. 4년이 있고 8년이 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이 종료되면 임대사업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등록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했다면 주택으로 보고요. 만약에 업무용으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있다면 절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두 채가 공실이 없고 임대료가 잘 나온다면 뭐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지수님, 제가 얼마 전에 판교 이 테크노밸리에 새로 들어온다는 58세대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는데요. 2층까지는 상가, 나머지 8층까지는 아파트인데 입주도 그렇고 내부가 고급 호텔처럼 잘 되어 있어서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판교면 사실 입주로 최고잖아요. 최고지요. 저는 투자용으로 생각 중인데 7층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나홀로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건물은 미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텔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가보니까요, 뭐 고급 호텔처럼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건물이잖아요. 2층까지는 상가고 나머지는 이제 8층까지는 아파텔인데 이런 건 투자 가치가 별로가 없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김입니다. 영통 망포동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수원, 영통 많이 올랐죠. 곧 근처 분양이 있는데 33평대 6억 원 초반 분양가입니다. 빚을 지고 분양을 받아야 할지요. 회사 근처이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2022년까지 빚을 줄이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무주택에 처음 집을 마련한 것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요. 꼭 도와주세요. 지금 회사 근처이면서 실거주 목적이면 직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소님, 개포 1단지 51평 분양 신청해도 될까요? 평수가 크네요. 당첨 확률은 낮지만요. 연말이나 내년 5월까지 법인이 토해낸다는 집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에서 구매하려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시청해 보시죠.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도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급매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법인들이 내놓고 있는 매물들은요, 지방도시와 지금 수도권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4구에 있는 물건들은 내년 상반기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김수영님입니다. 저는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2억 3천만 원인데요. 지금 전세로 8,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둘째 아들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부담부 증여가 낮다고 해서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억 3천만 원짜리를 아들에게 준다면은요, 전세를 안고 준다면 2억 3천에서 8,500을 빼니까 1억 4,500이죠. 1억 4,500에서 증여한다면 5천만 원 증여자산 공제 빼니까 증여세 과표는 9,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니까 증여세는 9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봉자님, 저희 아들이 전세 2억 3천에 살고 있고요. 무주택인데 7월 말에 부산 거제 레미안 분양이 있어요. 당첨되게 되면 분양가 평당 1,810만 원이라 5억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부산 분양가가 많이 올라 분양받는 것이 좋을지 부모로서 걱정입니다. 5억 원을 대출받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월 소득이 있다면 뭐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분양이 7월 말일인데 지금 8월인데요. 제가 답변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죄송하고요. 일단은 분양 신청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신재니님, 7월 10일 대책 전 집을 매도하고 집을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집이 있어 취득세 부분이 걱정이 돼 7월 말 이전에 취득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 집을 사고 싶어요. 지금 못 사면 3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것도 답변이 늦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취득세는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8월 4일 날 통과돼 가지고요. 8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내용으로 지금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8%, 12%. 또 다주택자가 부모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도 무려 12%를 물게 되죠. 참고로요. 제가 지난 8월 22일 날 아침 방송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8월 22일 날 방송했던 제목은 더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 모르면 손해,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일식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2020년 4월 17일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자, 전세 놓고 잔금을 치렀군요. 즉 일시적 2가구가 됐는데 살던 집 1년 안에만 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새 집으로 또한 1년 안에 입주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새로운 집을 전세인을 두어서 이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결혼했고 아들은 무주택자인데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자, 먼저 아파트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당첨돼서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그 당첨된 아파트는 잔금이 부족해서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말이죠.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2주택이기 때문에 순수한 취득세만 무려 12%를 물게 되고요. 증여세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시가가 10억짜리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는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까지는 30%거든요. 그러면 9억 5천이니까 30%니까 2억 8천5백만 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2억 2천5백만 원이 증여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가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했으면 지금 말고요. 지난 7월 달에 7월 말까지 증여를 했으면 취득세도 좀 적게 부담했을 텐데 지금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겠고 증여세 부담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 36탄을 방송해 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중요한 질문들은 그때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급하지 않는 질문들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